네, 안녕하십니까. 좋은 기업 소개 전문 채널 빨강 더블체크맨 곽부장입니다. 지난 12월 26일에 하나솔루션이 이 본 기사에서 나오는 것처럼 유상증자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뭐 단기 유동성 대응력 강화라는 개념으로 해서 좀 진행이 됐다고 얘기하는데, 뭐 태양광 수소 투자를 위해서 약 1조 2천억, 여기 보시는 것처럼 1조 2천억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고요. 어, 현재 지금 그 사측이 밝힌 증자 투자처는 태양광 차세대 제품 개발 4천억 원, 태양광 발전 자산 취득 3천억 원, 태양광 분산형 에너지 산업 3천억 원, 수소 생산 저장 유통 투자에 2천억 원 등에 투자한다고 밝혔고요. 이 글로벌 친환경 정책 강화 기조하에 이 태양광 수소 사업의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서 확고한 시장 위치를 구축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유상증자가 실행이 되면은 한 19.7%의 희석 요인이 발생하지만은 이 프라이스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 PER의 주가 급등에 따른 멀티플 상승이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2022년 태양광 이익 추정치 상향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상당히 좀 근본 유상증자는 새로운 성장 도약을 만들기 위한 기초를 좀 더 다지는 과정으로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신재생, 수소 사업은 향후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 과정에서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이 되는 거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인 투자에 따른 미래 성장 기대감을 높일 필요가 있어서 근본 유상 증자를 진행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신주 발행가는 38,200원, 38,200원 현재 예정가입니다. 이 부분은 아직 확정 발행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 주주 배정 후에 실제로 이제 실권주가 나왔을 때 일반 공모를 진행을 해서 실권주 처리를 하고 그래도 남게 되면은 주관사가 부분 인수를 하는 형태로 해서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 지금 하나솔루션의 주가가 좀 약세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나온 것처럼 네, 뭐 다 읽어보셨겠지만은 결론적으로 그 유상증자 납입일이 3월 5일이에요. 2021년 3월 5일. 이고 신주 상장 예정일이 2021년 3월 18일이죠. 즉 이제 3월 18일이 되면은 신주가 상장이 되어서 주가의 흐름을 좀 더 주목을 해야 되는 경우로 좀 발생할 수 있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본 완충력 확충에 따라서 이 어떤 비경상적인 위험 대응 능력이 제고될 전망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대규모 현금 유입에 힘입어서 단기적인 유동성 대응 능력도 강화 될 것이라고 현 시장은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좋은 내용들을 좀 많이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시설 자금이라든가 타법인 증권 취득 등은 이번 유상 증자의 목적을 감안하면 향후 하나솔루션은 증자 대금을 기반으로 시설 투자와 지분 투자를 확대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 유상증자를 하면서 단순하게 운영 자금으로 쓰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 좀 그 뭐랄까 신뢰감이 좀 떨어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유상증자를 통해서 시설 투자를 해서 시설을 확충을 하고 또 다른 성장을 위해서 타 법인 증권을 취득한다라는 것은 실제 자금이 성장을 위해서 쓰여진다라고 재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건 그래도 염려가 좀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한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보통주 3,141만 4천주가 신주가 이제 발행이 되는 거고요. 액면가 5천원이고 지금 자금 조달 목적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조 2천억 중에서
6천억이죠. 6천억. 6천억은 시설 자금에 들어갑니다. 시설 자금. 그 다음에 3천억 운용 자금이고, 타법인 증권 취득에 3천억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예정 발행가는 현재로서는 38,200원인데, 이 38,200원에, 3,141만 4천주를 발행을 했었을 때 원하는 1조 2천억이 확보가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투자 포인트를 보면은 이제 신주 배정 기준일이 1월 19일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1월 19일 지금과 1월 19일 그 사이에 주가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주 갖고 계신 분은 10주 갖고 있으면 1.56주 이렇게 좀 받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청약 예정일이 9주 청약이 2월 24일, 25일 이틀간만 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또 요때 관련해서 또 주가 변동성이 또 예측이 되고요. 또 납입일 관련해서 또 예측이 또 됩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신주 인수권 증서 상장 여부의 예라고 나와 있는데요. 기존 영상을 통해서 다른 종목들 유상증자 나왔을 때 이 신주 인수권 증서의 의미와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상장이 되면은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신주 인수권 증서의 상장일을 밑에서 한번 보면요. 이렇게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신주 인수권 증서 상장 기간은 2021년 2월 5일에서 2월 15일, 영업일 개념으로 해서 5일간만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죠. 한화솔루션의 유상증자를 받고 싶지 않다. 권리가 있으신 분이 받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은 신주 인수권 증서를 통해서 옵션을 매도를 하고요.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프리미엄의 변동성이 있게 되는 거죠. 그걸 이용을 해서 프리미엄을 적게 주고 좀 더 주식을 많이 받기 위한 투자자는 신주 인수권 증서를 다시 매수하는 그런 형태를 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상장이 되어서 거래가 된다는 사실은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지를 하시고요.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그 유상증자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렸는데 좀 더 자세하게 내용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좀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공시해석인데요. 이 하나솔루션 유상증자는 단기 유동성 대응력 강화, 유동성을 확보를 해서 재무적 안정성도 추가로 좀 더 확보하고 시설 투자를 해서 좀 더 성장 성을 더 확보를 하겠다. 더불어서 어떤 그 새로운 회사에 또 증권을 취득을 해서 또 새로운 성장 발표를 마련하겠다는 걸로 추정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은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습니다. 드린 것 같고, 그래서 쭉 요런 내용들 보는데, 일단 지금 현재 신용 등급에 대한 얘기들이 기존에 좀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 한화솔루션이 2021년 신용 등급이 AA- 안정적 전망으로 복귀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존에 이제 신용 등급이 좀 떨어졌던 거죠. 그래서 이 근본 유상증자 1조 2천억을 통해서 신용 평가사의 평가도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우리 그 주주들 입장에서는 주식 가치가 희석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당분간 좀 떨어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향후에 이제 성장성을 확보를 하게 된다면은 주식은 재차 올라오고 또 플러스 알파의 수익을 또 줄 수 있는 그런 경우로 좀 해석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현재 근본 유상증자는 신용 등급의 이 꼬리표를 좀 떼는 걸로 이렇게 좀 해석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회사가 유상증자를 통해서 시장의 자본 조달을 하지만은 실제로 또 신용 등급이 올라가게 되면은 뭐 회사채라든가 또 다른 또 이렇게 형태 뭐
CB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행을 할 때 좀 나름대로 그 등급이 높기 때문에 높은 이자를 또 주지 않고 자금을 또 추가로 또 조달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이 있고요. 왜 그러면은 크레딧 신용 자체가 흔들렸냐 하면은 큐셀 인수입니다. 큐셀 인수로 인해서 조금 자금 부담이 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에 의해서 나름대로 이제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신용이 다시 또 확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신용등급 전망이 안정적으로 복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그 추가적인 내용도 기존에 좀 있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음, 한화 갤러리아 합병에 대한 얘기가 또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 가치는 크게 이제 변화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한화솔루션은 2021년 4월 한화 갤러리아와 한화 도시 개발 합병도 추진하고 있지만은 두 회사 모두 100% 자회사로 이미 연결 재무제표상에서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크레딧 변동성은 즉 신용에 대한 변동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합병법인인 하나갤러리아의 경우에는 하나솔루션과 신용등급이 세노치 이상 벌어져 이번 합병으로 하나갤러리아의 신용등급 전망은 A- 안정적에서 긍정적 검토로 조정된 상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근본 그 합병으로 인해서 뭔가 새로운 어떤 기업 가치 상승 이런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기 말씀드린 것처럼 연결 재무제표상에서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솔루션이 중요한 것은 그동안의 큐셀의 어떤 부담에 의해서 좀 흔들렸던 신용을 근본 유상증자 1조 2천억을 통해서 다시 또 신용 평가가 안정적으로 이제 바뀐다는 게 더욱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주식이 추가로 발행되기 때문에 희석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기 말씀드린 것처럼 희석이 됩니다. 희석이 되면 다시 주가를 끌어올려야 되는 어떤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서는 태양광 관련 투자입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은 뭐 차세대 모듈 개발 및 생산, 태양광 발전, 분산형 발전 기반 에너지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수소 관련 투자입니다. 수전의 기술, 유통, 저장 시스템을 또 구축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의해서 지속적인 성장성이 또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 또 입증이 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또 주가는 우상향 패턴을 가져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에 좀 잘 나와 있는데요. 근본 유상증자의 자금 계획은 이러합니다. 뭐 33%는 태양광 차세대 제품 개발 생산에 즉 4천억 원은 사용되고요. 25%는 3천억 정도 되는데요. 태양광 발전 자산 취득 및 개발 역량 강화 쪽에 좀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25%는 태양광 분산 발전 기반 에너지 사업에 투자를 한다는 건데 3천억이 됩니다. 이와 같이 이 태양광 사업 투자에 1조 원을 이제 투자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2천억은 수소 쪽입니다. 수소 생산의 8%, 수소 저장 및 유통의 8% 각각 천억 이렇게 해서 2천억이 투자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토탈 1조 2천억이 이제 투자가 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성장성을 어느 정도 근거를 두고 진행하는 유상증자 건이기 때문에 주가가 좀 다소 약하다 하더라도 크게 염려하실 거는 없다. 다만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계속해서 고민을 하시면서 가야 되죠. 그래서 제가 한번 내용들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기사가 또 나와 있습니다.
태양광 사업이 올해는 역성장이 예상이 됐었어요. 기존에. 하지만 예상을 뒤엎었죠. 그래서 수요 회복세가 좀 빠르다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이 정책적인 지원도 있었기 때문에 태양광 사업이 2020년 올해 다 갔는데요. 역성장할 것으로 봤지만은 성장하는 모습세를 좀 보여줬다는 거죠. 수요 회복세가 빠르고 미래에도 긍정적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기사 내용을 보면은 이 한화솔루션이 미국 수소 탱크 스타트업 인수 5년 내 1억 달러 투입이라는 기사가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투자로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나사 사내 벤처였던 시마론 지분 100%를 인수를 하고요. 저장, 운송, 충전 소용, 대용량 탱크 핵심 기술을 확보하는 게 주 내용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내용을 갖고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주가상으로 봤을 때 일정을 가지고 어떤 변동성이 나올 건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뭐 제가 말씀드린다고 해서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은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흐름이라는 게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현재 지금 주가가 이제 현재 시점이라고, 현재 시점이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있다고 가정하고, 지금 중요한 게, 신주 배정 기준일이 1월 19일이에요. 1월 19일이 이 정도 있다가 가정을 하고요. 자, 1월 19일 같으면은 주식을 받기 위해서는 권리락이 1월 18일 날 나옵니다. 예, 왜냐하면은 주식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바로 HTS 상에서 인수를 한다 해가지고 바로 자신의 소유가 되는 게 아니고 결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당일날 플러스 이틀이 지나야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17일 날 매수를 해야 19일 결제가 되기 때문에 17일까지 매수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8일 날 1월 18일이 권리락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어쨌건 1월 19일로 배정 기준일을 잡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청약 예정일이 2월 24일에서 2월 25일 이틀간 좀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또 납입일이 3월 5일입니다. 이렇게 일정을 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주 상장일 언제냐면은 3월 18일이에요. 3월 18일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신주 인수권 증서가 거래가 되는 시점이 언제냐 하면은 참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좀 네, 공시를 보고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간 밑에 나와 있었죠? 네. 네네. 2월 5일부터 2월 15일입니다. 2월 5일부터 2월 15일. 그럼 이게 언제냐면은 2월 요때가 2월 5일부터니까요. 청약일이 2월 24일 이 정도가 되겠죠. 이 정도 대략 요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냐 하면은 현재 지금 주가가 현재 위치라고 하면은 주가는 당분간 이렇게 주식이 발행이 되기 때문에 대략 한 16%에서 17% 정도 이제 하락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가 흐름이 계속 이렇게 좀 약세로 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가 신주 인수권 신주 배정 기준이 1월 19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빠지다가 1월 19일까지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는 패턴을 좀 보여줄 수가 있어요. 배정 기준일, 신주 배정 기준일. 왜냐하면은
주식을 유상증자에 참여를 해서 주식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러한 투자자가 있기 때문에 다시 주가는 또 올라오게 돼 있다는 거죠. 예, 올라오게 돼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이게 끝나면 주가 좀 빠집니다. 좀 빠졌다가 신주인수권 증서 그러다 기일이 이렇게 다가오면서 주가가 좀 올라오다가 이렇게 올라오면은 자, 신주인수권을 파는 투자자가 있고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고 현금 확보하려는 의도를 가진 사람이 있을 것 같고요. 프리미엄을 적게 주고 유상증자에 신주인수권 증서를 확보를 해서 유상증자에 참여하고자 하는 또 투자자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주가가 변동성이 이렇게 또 밑으로 또 나옵니다. 예, 통상적으로 보면은 그 다음에 청약일이 다가옴으로 인해서 이 청약에 대한 기대감이 또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 거죠. 예, 기대감이 이렇게 또 발생을 합니다. 그럼 다시 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이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예, 나와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청약이 잘 진행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조금 빠지는 척 이렇게 하다가 조금 나비빌 시점에 조금 반등해주는 패턴이 나와주고요. 그 다음에 이 모든 게, 유상 청약을 잘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모든 과정이 끝나면은 정상적으로 앞으로 남아있는 것은 주식 신주가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가 상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주식가치 희석을 예상을 해서 주가는 좀 빠지는 패턴이 이렇게 나와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신주가 실제로 이제 발행이 돼서 상장이 되면은 어느 정도 기간을 가격 조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성장성이 뭐 태양광 쪽과 수소 쪽 이런 쪽에 본격적인 추가로 시설 투자라든가 그 다음에 뭐 그 타 법인을 인수를 진행한다든가 이런 패턴이 나오게 되면은 재무적 안정성이 또 확보가 되고 신용 등급이 안정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는 주가가 올라가게 돼 있는 거죠. 다시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았을 때는 현재 지금 주식을 갖고 계셔서 주가가 오르지 않고 좀 약세 구간을 좀 진입이 되어서 진행하고 있지만은 조금 더 길게 보시고 포인트를 잡아서 투자를 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장기로 보시는 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모든 과정이 종료가 되고 신주가 상장된 후에 주식을 또 추가로 매수를 해주는 과정이 좋고요. 물론 그 사이에서 유상증자에 참여를 해서 주식을 싸게 받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유상증자에 참여를 해서 주식을 좀 싸게 받으시고 그 다음에 신주 상장에 따른 주식 가치의 희석이 예상되어서 주가 하락했을 때 성장성이 계속해서 예상이 된다면은 추가 매수를 통해서 매수 평단가를 낮추는 전략이 현 공시와 관련된 스토리상에서 그런 전략이 잘 맞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뭐 단기적인 이벤트 개념으로 해서 진행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렇게 중간중간마다 주가가 좀 빠졌을 때 이렇게 반등하는 구간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반등하는 구간들이 이런 구간들을 이용을 해서 처음에 신주 배정 기준일, 예, 요 기준일 전에 이 반등기 구간을 이용을 해서 실제로 또 매매를 하는 걸 좀 진행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신주인수권 증서 거래가 다 끝나면 주가가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청약에 대한 성공 기대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또 반등이 나올 때 저가 매수해서 한번 또 매매를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습니다.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요 정도에서 좀 마무리를 하고요. 실제로 또 신주가 상장이 돼서 주식이 좀 많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은 다시 주식을 매수를 해서 좀 끌고 가는 전략을 취한다면은 좀 굵직하게는 한 3번에 한 번, 2번, 3번의 전략을 통해서 이벤트 드리븐을 좀 투자를 좀 진행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건 그 근본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타 회사 유상증자하고는 달리 이미 성장성, 뭐 태양광이나 수소 쪽이나 이런 쪽에 이제 성장성이 확보가 돼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두가 인식하는 상태에서 유상증자가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투자하고 계시는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최근 주가 약세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실 필요가 없고 오히려 적극적인 추가 매수 전략을 추후에 좀 취한다면은 아주 좋은 성과를 추후에 좀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예상하는 적정가 유상증자가 없다고 가정하고 적정가를 한번 보게 된다면은 지금 45,050원인데요. 45,050원인데 지금 최고 목표가가 한 65,000원까지 나와 있어요. 65,000원. 65,000원까지 나와 있는데 64,000원만 잡아도 한 목표가 괴리율이 한 42%가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근본 유상증자에 의해서 주가가 변동성이 나올 때 조금 더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되었을 때 기존 주주는 추가 매수하는 전략을 취하시고 새롭게 투자하시는 분은 총 3번의 이벤트 드리븐 투자 전략을 이슈를 이용한 그러한 변동성을 이용한 투자를 좀 하시거나 아니면은 신주 유상증자 신주 상장에 따라서 주식이 약세일 때 매수를 해서 중장기로 좀 끌고 가신다고 하면은 추후에 아주 큰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좋은 케이스의 유상증자 해석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본 유상증자는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성공을 합니다. 반드시 성공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밑에 이렇게 좀 체크를 해놨는데요. 처음에 주주를 대상으로 해서 유상증자를 실시를 합니다. 유상증자를 실시를 하는데 만약에 유상증자 실시를 했는데 잔여 약간의 실권주가 나왔다 그러면 일반 공모를 통해서 유상증자를 또 실시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도 실권주가 나오게 되면은 이 공동대표 주관사가 있습니다. 공동대표 주관사가 잔액을 인수하는 계약을 이 하나솔루션과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잔액을 다 인수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상증자 근본 유상증자 건은 99%가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주가가 좀 약세이고 많이 빠져 있긴 합니다만은 너무 염려하시거나 그러실 필요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3번의 변동성 이슈를 이용해서 매매를 좀 하신 전략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좀 복잡하면은 유상증자 신주가 상장이 된 후에 주가 약세일 때 추가적인 주식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낮추고 추후에 큰 수익을 날 때까지 기다려보고 이익이 났을 때 매도하는 전략을 취하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분명한 것은 근본 유상증자는 큰 무리수는 없는 유상증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하나솔루션의 유상증자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꼭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좋은 주식 투자 정보를 영상 아래쪽에 나와 있는 무료 카톡방을 통해서 매일같이 실시간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좋은 정보 많이 캐치하시고 꼭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 좋은 기업 소개 전문 채널 빨강 더블 체크맨 곽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